광화문 앞 그 자리. 사진은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관광객이 제일 많이 가는 자리고요. 외국에서 손님 오면 데려가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한 나라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의외로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복궁 하면 다들 한 사람을 떠올리시죠. 흥선대원군이에요. 무리해서 다시 지었다. 당백전 찍어내서 백성 등골 빼먹었다. 학교에서 다 배우셨을 거예요. 드라마에서도 늘 그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절반밖에 안 맞아요. 절반은 빠져 있어요. 빠진 절반이 뭐냐면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지은 게 1865년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 그 전에 270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불탄 뒤로 1592년부터 1865년까지요.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까지 왕 10명이 그 자리를 안 건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0년이에요. 한양 한복판에 270년 동안 폐허로 방치된 궁궐이 있었던 거예요. 왕들이 바로 옆에 있는 창덕궁에서 살았어요. 경복궁은 잡초만 자랐어요. 왜요? 돈이 없어서요? 그게 아닙니다. 영조 때만 해도 청계천 준설하고 균역법 시행할 돈은 있었어요. 정조는 수원에 화성을 지었고요. 돈이 없어서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안 지은 거예요. 다들 그 자리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1865년 봄으로 한번 가볼게요. 음력 4월, 양력으로는 5월쯤이에요. 한양의 봄비가 한 차례 지나간 다음 날입니다. 광화문이 있던 자리, 정확히는 광화문터에 한 사람이 섰어요. 46살 흥선대원군이에요. 그 사람 뒤로 신하 몇 명이 따라 들어왔어요. 앞에 펼쳐진 게 뭐였냐? 잡초였어요.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 그 사이로 무너진 돌기단이 보였습니다. 근정전이 있던 자리예요. 조선 임금이 신하들 절 받던 그 자리. 270년간 까마귀만 앉아 있었어요. 실록에 그 장면이 직접 묘사돼 있진 않아요. 근데 그 시기 한양을 다녀간 외국인들 기록은 남아 있어요. 1860년대 한양 지도를 보면 경복궁 자리가 그냥 예터라고만 적혀 있어요. 궁궐이 아니라 예터요.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미 지워진 자리였던 거예요. 그 자리에 흥선대원군이 들어선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270년간 아무도 안 한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리 그냥 빈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사라진 사람이 있거든요. 경복궁이라는 자리에서 사라진 사람을 3명만 짚어볼게요. 첫 번째, 선조.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고 한 달도 안 돼서 경복궁 버리고 의주로 도망갔어요. 조선 첫 파천 왕이에요. 그가 떠난 그날 밤 경복궁에 불이 붙었습니다. 누가 끄지도 않았어요. 사흘간 탔어요. 두 번째, 명성황후. 1895년 10월 8일 새벽이에요. 경복궁 안건천궁 곤영합 옥호루. 일본 낭인 칼에 쓰러졌어요. 경복궁을 다시 지은 지 27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자마자 27년 만에 왕비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세 번째, 고종. 명성황후 죽은 지 4개월 뒤 1896년 2월 11일 새벽이에요.
고종이 경복궁을 빠져나왔어요. 가마도 아니고 궁녀 가마에 몸을 숨겨서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어요. 아관 파천이에요. 270년 전 선조가 도망갔던 그 자리에서 그의 후손이 또 도망간 거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선조가 1592년에 도망가고 고종이 1896년에 도망갔어요. 그 사이 304년인데 그중 270년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비어 있던 270년이 깨진 게 1865년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요. 그 자리의 비밀은 이 사람한테서 시작됩니다. 흥선대원군이에요. 오늘 영상은 그 사람과 그 자리의 이야기예요. 재밌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1865년 그 봄으로 다시 가볼게요.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야 해요. 1863년 12월입니다. 철종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다음 왕을 누구로 할지 정해야 하는데 그걸 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신정왕후 조씨예요. 순조의 며느리고 효명세자의 부인이고 헌종의 어머니입니다. 왕실에서 가장 어른이었어요. 이 신정왕후가 한 결정이 흥선군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였어요. 그 아이가 12살, 이름이 이재황. 우리가 아는 고종입니다.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아버지 흥선군은 흥선대원군이 됐어요. 살아있는 대원군은 조선사에 흥선대원군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흥선대원군이 그때 44살이에요. 그 전까지 뭘 했냐? 안동 김씨 세도가 눈에 안 띄려고 일부러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시정잡배랑 어울리고 술 마시고 다녔어요. 다들 무시했죠. 근데 무시당하는 동안 머릿속에선 한 가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안동 김씨 세도를 끝낼 수 있을까? 조선이 60년 동안 안동 김씨 손에 있었거든요. 순조 때부터 헌종, 철종까지요. 왕은 있었는데 권력은 없었어요. 진짜 권력은 창덕궁 옆 안동 김씨 집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 자리를 어떻게 했냐? 권력을 잡자마자 안동 김씨를 한 명씩 쳐냈어요. 김좌근, 김경학, 김병국. 다 자리에서 밀어냈어요. 서원도 정리했어요. 600개 넘는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다 없앴어요.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는데도 밀어붙였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왜냐하면요. 창덕궁에서는 자기 시대를 시작할 수 없었거든요. 창덕궁은 270년간 안동 김씨가 군림한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기도 결국 그 자리의 일부가 돼요. 새 자리가 필요했어요. 270년 비어있던 자리요. 1865년 4월 2일 신정왕후 명의로 명령이 떨어집니다. 고종실록 2년 4월 2일자 기록이에요. 경복궁을 중건한다. 명의는 신정왕후였지만 실제로 결정한 사람은 흥선대원군이에요. 그날 아무도 반대 못했어요. 270년 동안 아무도 못한 일을 한다는데 누가 막아요? 이게 흥선대원군의 진짜 계산이에요. 안동 김씨를 친 건 표면이에요. 진짜 노린 건 자리를 바꾸는 거였어요. 자리가 바뀌면 권력의 무대가 바뀌고 무대가 바뀌면 주연이 바뀝니다. 흥선대원군은 자기 시대를 시작할 자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270년 비어있던 자리를 골랐어요. 공사가 시작된 게 1865년 4월입니다. 끝난 게 1868년 7월이에요. 3년 3개월 걸렸어요.
동원된 사람이 얼마나 됐냐? 정확한 숫자는 사료마다 다른데 적게 잡아도 4만 명, 많게는 8만 명이에요. 한양 인구가 그때 20만 명 정도였어요. 한양 사람 셋 중 하나가 경복궁 짓는데 끌려간 셈이에요. 처음엔 자발적 기부였어요. 이름이 원납전이에요. 원에서 납부한 돈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말이 자발적이지 양반들한테 액수를 정해서 통보했어요. 안 내면 관직에서 잘렸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안 내면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별명이 붙었습니다. 원망하면서 낸 돈, 원납전이요. 근데 원납전만으로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1866년에 흥선대원군이 결정적인 패를 꺼냅니다. 당백전이에요. 상평통보 한 잎에 100배짜리 동전을 찍어낸 거예요. 한 잎이 100잎 가치를 한다고 정부가 선언한 거죠. 근데 실제 가치는 56배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정부가 시장에 사기를 친 거예요. 당백전이 풀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시장에서 쌀값이 6배 뛰었어요. 6배예요. 백성들이 굶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시장이 망가졌어요. 결국 흥선대원군 본인이 1867년에 당백전을 폐지합니다. 고종실록 4년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중건이 시작된 그해 1866년에 무슨 일이 또 있었냐? 병인양요예요.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에 들어왔어요. 외교 장각이 약탈된 게 그때예요. 5년 뒤 1871년에는 신미양요. 미국 함대가 또 강화도에 들어와요. 1875년엔 운요 사건, 일본 군함이 강화도에 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임진왜란 끝나고 270년 동안 한반도에 외세 함대가 들어온 적이 거의 없어요. 병자호란 빼면요. 근데 경복궁을 짓기 시작한 그 해부터 10년 동안 3번이에요. 프랑스, 미국, 일본.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 외국 외교 문서에서 조선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보면 답이 나와요. 1860년대 후반부터 외국 보고서에 조선이 다시 강해지려 한다. 왕권을 강화 중이다라는 표현이 늘어나요. 경복궁 중건이 그 신호로 읽힌 거예요. 한번 입장 바꿔서 보세요. 옆 나라가 270년간 잠자코 있다가 갑자기 한양 한복판에 거대한 궁궐을 다시 짓기 시작해요. 백성을 8만 명씩 동원해서요. 그게 무슨 신호로 읽히겠어요? 조선이 다시 일어선다는 신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굳어지기 전에 두드려 봐야죠. 그래서 함대들이 들어온 거예요. 강화도가 만만해서가 아니에요. 조선이 강해지기 전에 약점을 찾으러 온 거예요. 경복궁을 짓는 동안 조선 밖에서는 다른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이 진짜 문제예요. 1868년 7월 드디어 경복궁이 완공됩니다. 흥선대원군이 권력 잡은 지 5년째 되던 해예요. 고종이 그해 7월에 경복궁으로 옮겨갑니다. 270년 만에 조선 임금이 경복궁에 들어간 거예요. 그날 한양 사람들이 어떻게 봤겠어요? 새 시대가 열린다고 봤겠죠.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무너진 게 누구냐? 그 자리를 만든 사람이에요. 흥선대원군이요. 완공 5년 뒤인 1873년, 그는 운현궁 안에 갇혔어요. 경복궁 출입이 막혔어요. 누가 막았냐?
자기 아들 고종이에요. 정확히는 며느리 명성황후 쪽이고요. 고종이 그때 22이에요. 친정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해요. 흥선대원군은 그날로 운현궁에 갇혔어요. 자기가 다시 지은 경복궁에 더 이상 못 들어갔어요. 270년 비어있던 자리를 채운 사람이 5년 만에 그 자리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게 한 번이면 우연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무너진 사람이 흥선대원군 하나가 아니에요. 두 번째가 1882년에 나옵니다. 이모군란이에요. 구식 군대가 일본식 신식 군대 차별에 반발해서 들고 일어났어요. 이때 흥선대원군이 잠깐 권력에 복귀해요. 33일이에요. 33일 만에 청나라 군대가 한양에 들어왔어요. 흥선대원군을 체포해서 청나라 텐진으로 끌고 갔어요. 3년 동안 유폐됐습니다. 두 번째로 그 자리에서 끌려난 거예요.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두 번 무너졌어요. 세 번째는 1884년이에요. 갑신정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이 일본 도움받아서 정변 일으켰어요. 무대가 어디였냐? 경복궁이에요. 정확히는 경복궁 안 우정총국과 창덕궁 일부였는데 핵심 결정은 경복궁에서 났어요. 3일 천하예요. 3일 만에 청나라 군대가 진압했어요. 김옥균은 일본으로 도망갔고 10년 뒤 상하이에서 암살당해요. 홍영식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박영효는 일본 망명. 정변에 참여한 사람들 거의 다 그 자리에서 끝났어요. 경복궁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꾸 무너졌어요. 네 번째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에요.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조선 정부 혼자 진압이 안 됐어요.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자 일본도 군대를 보냈어요. 청일전쟁의 시작이에요. 그 전쟁의 결정이 어디서 났냐? 경복궁이에요. 청일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1894년 7월 23일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조선 임금이 사는 궁궐에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왕을 감금한 거예요. 270년 만에 다시 채운 자리를 외국 군대가 점령했어요. 그 사이 26년밖에 안 지났어요. 한번 세어보세요. 흥선대원군이 그 자리에서 두 번 쫓겨났어요. 갑신정변 주역들이 그 자리에서 끝났고요. 결국 일본군이 그 자리에 들어왔어요. 완공된 1868년부터 따지면 26년 만이에요. 270년간 조용하던 한양에서 그 자리에서만 사람이 자꾸 무너졌어요.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그냥 19세기 후반이 원래 격동기였던 거 아니냐고요. 맞는 말이에요. 외세 압박 시대였죠. 근데 같은 시대 같은 한양에서 다른 결과를 낸 자리가 있어요. 바로 옆에 있던 창덕궁이에요. 창덕궁은 270년 동안 조선 왕들이 살던 자리잖아요. 영조가 그 자리에서 83살까지 살다 죽었어요. 숙종도 60살까지 살았어요. 정조도 그 자리에서 정사봤어요. 큰 사변 없었어요.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 빼면요. 같은 한양인데, 같은 시대인데 결과가 달라요. 땅 탓이 아니에요. 한양 자체가 문제였으면 창덕궁도 똑같이 무너졌어야 해요. 그 자리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의 야심이 다른 결과를 만든 거예요. 이쯤 되면 풍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경복궁 터를 두고 옛날부터 말이 많았거든요.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한양 도읍 정할 때 무학대사가 경복궁 자리를 반대했다고 해요. 북악산이 살기가 너무 강하다고요. 정도전이 밀어붙여서 결국 그 자리로 정했다는 거예요. 풍수에서 북악산을 어떻게 보냐? 바위가 많고 험한 산이라 살기가 강하다고 봐요. 살기라는 건 거친 기운이에요. 그 살기를 정통으로 받는 자리가 경복궁이라는 거고요. 옆에 있는 창덕궁은 응봉산 자락에 살짝 비껴 앉아 있어서 그 살기를 직접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270년 동안 창덕궁은 멀쩡했고 경복궁만 비어 있었으니까요. 근데 풍수설로만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미신 이야기가 돼요. 사료를 보면 더 무서운 게 나옵니다. 풍수보다 훨씬 구체적인 이유가요. 실록을 따라가 보면 경복궁 중건 결정 직후부터 외국에서 조선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1866년부터 청나라,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외교 문서에서 조선 관련 보고가 늘어납니다. 공통된 표현이 있어요. 조선이 다시 자기 자리를 세우려 한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 그 전 270년간 조선은 외국 입장에서 조용한 나라였어요. 중국 영향권 안에 있고 일본하고는 통신사로 가끔 왕래하는 정도. 큰 위협도 아니고 큰 기회도 아니었어요. 근데 경복궁을 다시 짓는다는 건 신호였어요. 우리 다시 일어선다는 신호요. 그 신호를 가장 먼저 읽은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그때 메이지 유신 시작한 게 1868년이에요. 경복궁 완공된 그 해예요. 두 나라가 같은 해에 다시 일어서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산업화를 골랐고 조선은 궁궐을 골랐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일본은 그 시간에 군함을 만들고 학교를 세웠어요. 조선은 그 시간에 8만 명을 동원해서 270년 비어있던 자리에 궁궐을 지었어요. 그 결과가 1875년 운요 사건이고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이고 1910년 한일병합이에요.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의 야심이 문제였어요. 흥선대원군은 1865년에 신정왕후 옆에 서서 결정했어요. 270년 비어있던 자리에 다시 들어가겠다고요. 그 결정을 내릴 때 그는 일본을 보지 않았어요. 안동 김씨만 봤어요. 같은 시간 옆 나라는 군함을 만들고 있었어요. 경복궁은 저주받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그 신호를 가장 정확히 읽은 자들이 가장 먼저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풍수보다 사료가 더 무서운 이유가 이거예요. 풍수는 우연을 설명하지만 사료는 인과를 설명해요. 자, 이제 마지막 비밀이 남았어요. 1895년 10월 8일 새벽이에요. 그 자리에서 가장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 날이에요. 그날로 한번 가볼게요.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경복궁 북쪽 끝에 건청궁이라는 작은 궁이 있어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할 때 추가로 지은 거예요. 임금하고 왕비가 사적으로 머무는 공간이에요. 그 건청궁 안에 곤영합이라는 건물이 있고 거기 딸린 누각이 오코르입니다. 명성황후가 거기 있었어요. 새벽 5시면 아직 어두워요. 한양의 가을 안개가 깔린 시간이에요. 광화문 쪽에서 무리가 들어와요. 일본 낭인들이에요. 정확히는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지휘한 작전이에요. 광화문을 지키던 경비병이 졸고 있었어요. 무리가 그대로 통과합니다. 경복궁이 어떤 자리예요?
270년간 비어 있다가 30년 전에 다시 채운 자리예요. 그 자리에 외국 자객들이 새벽에 들어왔는데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8만 명을 동원해서 지은 궁궐에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자, 무리가 건청궁에 도착합니다. 명성황후가 옥호루를 뛰쳐나와 장안당으로 달려갔어요. 일본 낭인이 뒤쫓았어요. 복도에서 한 명이 발을 걸어 황후를 넘어뜨렸어요. 그 자리에서 칼을 받았어요. 고종실록 32년 8월 20일 기록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왕후가 건청궁 곤영합에서 흥하시다. 죽으셨다. 한 줄이에요. 한 줄이 전부예요. 사료가 더 자세히 못 적은 이유는 그날 일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이에요.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는 여기서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경복궁이 완공된 지 27년째 되는 해에 그 자리에서 왕비가 외국 자객 손에 죽었어요. 4개월 뒤 1896년 2월 11일이에요. 고종이 경복궁을 빠져나옵니다. 새벽에 궁녀 가마에 몸을 숨겨서요. 도망간 곳이 정동에 있던 러시아 공사관이에요. 아관 파천이에요. 조선의 임금이 자기 궁궐에서 도망쳐서 외국 공사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1년 동안 갔어요. 여기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세요. 1592년에 선조가 경복궁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갔어요. 1896년에 고종이 경복궁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어요. 304년 간격이에요. 그 사이 270년이 비어 있었어요. 2번 다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도망간 거예요.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됐냐? 1898년 2월 22일에 죽었어요. 79살이었어요. 죽을 때 운현궁에 있었어요. 자기가 다시 지은 경복궁에는 끝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자리를 만든 사람이 그 자리에 못 들어가고 죽은 거예요. 그가 죽고 12년 뒤 1910년 조선이 끝났습니다. 경복궁이 완공된 1868년부터 한일병합까지 42년이에요. 270년 비어있던 자리를 채운 게 42년 만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42년 동안 그 자리에서 무너진 사람을 세어보면요. 흥선대원군, 명성황후, 갑신정변 주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 자체. 그 자리가 다 받아냈어요. 지금도 경복궁에 가시면 옥호루를 볼 수 있어요. 명성황후가 칼을 받은 그 복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 사진 찍는 자리예요. 130년 전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 흔적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도요.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흥선대원군이 무리해서 경복궁을 다시 지었다. 다들 그렇게 배우셨죠. 당백전 찍어서 재정을 망쳤다. 백성동원해서 등골을 빼먹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전에 270년이 있었고 그 270년을 깬 30년이 있었어요. 인조, 효종, 숙종, 영조, 정조까지 10명의 왕이 그 자리를 안 건드린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자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임진왜란 때 한 번 무너진 자리, 선조가 도망간 자리. 그 무게를 다시 지으려면 어떤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흥선대원군은 그걸 무릅쓰고 들어갔어요. 자기 시대를 시작하려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간 30년 만에 조선이 끝났어요. 그가 지은 자리에서 왕비가 죽었고, 그가 만든 임금이 그 자리에서 도망갔고,
결국 그 자리는 일본 총독부 청사가 됐어요. 경복궁은 저주받은 자리가 아니에요. 권력자의 야심이 가장 짧게 끝나는 자리였어요. 비어있던 자리에는 비어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들어간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그게 그 자리가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역대 왕들이 270년간 경복궁에 안 들어간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